안녕하십니까. 배움나라 튜터 강병준입니다. 프로그램의 언어의 분류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인간이 컴퓨터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하도록 기술한 언어를 말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하겠죠. 실제 세계의 언어마다 특징이 있듯이 프로그램 언어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컴퓨터는 기계이다 보니까 불이 켜졌다 0, 불이 꺼졌다 1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계라고 합니다. 0과 1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통칭해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진수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살펴보시면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하듯이 자연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로 바꿔주는 위해서 만든 언어, 우리가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명령으로 바꿔주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언어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980년대에는 단말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메인 프로그램이라는 커다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양한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그때의 컴퓨터들은 독자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메인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터미널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베이직 같은 간단한 언어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1990년대 넘어가서는 파워빌더, 델파이 같은 4세대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C++, 자바 같은 객체적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객체적 언어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된 객체적 기술과 웹을 결합해서 다양한 정보를 계정하는 기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5세대 언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자연어 처리들이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50년대 썼던 프로그램들은 어셈블러, 포트란 이런 것들이고요. 60년대는 코볼, 피란, 70년대는 C, 파스칼, 80년대는 베이직, 그리고 90년대는 C++, 자바 4세대 언어, 그리고 2000년대 이후는 본격적인 객체적 언어와 5세대 언어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급 언어로 하는 것은 기계어와 어셈블러를 말합니다. 기계어란 0과 1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CPU가 컴퓨터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가 바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어는 어셈블러는 기계어를 명령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쉬운 기호로 바꾼 것을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밀하고도 속도 빠른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프로그램 구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것을 극복해서 나온 것이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은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3세대 언어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포트란, 코볼, C, 파스칼 등이고요. 4세대는 델파이, 파워빌더, 비주얼 베이직, AMP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웹, 단넷, 자바 등이 있죠.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고 유지보수가 쉬운 데 비해서 아까 어셈블러 기계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 언어는 우리가 일상 언어를 기존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억 주소를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고급 언어의 프로그램 원시 코드라고, 이것을 기계가 알 수 있는 목적 코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기계에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바이트 코드라고 보통 합니다.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를 비교해 보면 저급 언어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바로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요, 고급 언어는 언어 번역을 해서 기계가 알 수 있는 바꾼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장치에 로딩해서 CPU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실행 방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시면은 우리 인터프리트 방식과 컴파일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프리트 방식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명령어 단위로 번역을 해서 실행한 것을 인터프리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컴파일러는 작성한 코드를 미리 번역을 해놓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트 방식은 실행할 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개발하기 편하죠. 하나 둘 바꿔도 바로 실행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컴파일러 방식은 우리가 속도는 빠른 게 맞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고치면 다시 컴파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속도를 빨리 위해서 컴파일 방식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기계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번역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인터프리트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인공지능 개발 언어로서 쓰는 것은 파이썬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1989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프로그래머인 기도 반 로섬이라는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고요. 플랫폼 독립적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만들었던, 맥에서 만들었던, 위니스에서 만들었던 간에 컴퓨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딩한 것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행할 때 해석하기 때문에. 이 인터프리트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번역은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파스칼이고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배포판도 있고요. 여러가지 라이브러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서드파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서드파트는 뭐냐면 파이썬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것이고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던 바둑이죠. 이세돌과 알파고 같은 바둑 같은 데 쓰는 것이 텐서프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다른 쪽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서드파트라고 해서 만드는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파이썬입니다. R, 통계 해석이 되는 언어인데, 원래 통계 패키지로서는 SPSS, SAS, SAS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격이 비싸고요. 우리가 딱 규격에 맞춰서 규격에 맞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죠. 기성복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R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니까 개발자들이 내가 필요한 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마취봉목 같은 것이죠. 옷으로 말하면 일반 패키지가 기성복이라면 R은 맞춤복이죠. 대화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것을, 고친 것을 바로바로 실행시켜서 내가 한 것이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아까 말한 SPS나 CS 같은 상업 용어와 같이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고요. 평판이 좋아서 최근에 이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주로 R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웹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은 크게 보면은 구조와 표현과 동작이 있습니다. 구조라는 것은 데이터 입력하는 거, 배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쪽이죠. 그래서 글자를 굵기, 색깔, 이런 것, 배경. 동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렀다든지 이런 이벤트 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요. HTML은 로 구조, CSS는 표현,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담당하는 이 세 개가 주로 웹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HTML은 HTML5까지 발전되어 있고 이것을 최근에 웹 표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jQuery라는 것은 이런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로 미리 여러가지 기능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갖다 쓸 수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로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걸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웹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데 편리합니다. AJAX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현재 HTML을 만든 프로그램들은 한꺼번에 전체가 화면이 한 화면씩 바뀌는데, 이 된 것은 특정한 지역만 영향을 주고 다른 쪽은 다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기 방식을 우리가 AJA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ode.js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뜻인데, 이 웹 브라우저 데이터를 보내주는 서버 쪽에서 실행해주는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Node.js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했던 건 화면이라고 그러면 그런 화면에 보여주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게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데요. 서버에는 크게 보시면 초창기에 나온 것이 ASP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만들어서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윈도우에서만 됩니다. 윈도우에서만. 왜냐하면 MS사가 윈도우에 영향을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윈도우만 되고요. 윈도우는 IIS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윈도우만 되기 때문에 윈도우 말고 위닉스라든지 맥 같은데 여러가지 사용할 수도 만든 것이 PHP입니다. PHP는 윈도우같이 특정 영역이 아니라 C 언어나 자바와 유사한 언어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개발자들이 개발이 쉬우면서도 윈도우뿐 아니라 여러가지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적은 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있는데,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요구사항이나 조금 복잡한 환경을 만들면은 에러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만든 것이 서블릿과 JSP입니다. 서블릿은 자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동적 컨텐츠를 만드는 것인데 서블릿 프로그램이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것이 JSP입니다. JSP는 역시 자바를 기반으로 했는데 스크립트 언어 해가지고 금방만 바뀐 것을 반영할 수 있고 이것을 실행시키면 서블릿도 변경돼서 실행되기 때문에 서블릿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는 뭐냐면 객치장 방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객치장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개발자가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갖다 쓸 수도 돼 있는 것, 즉 부품을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객체장 개발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바이고요. 여러 운영체계에서 아까 말한 윈도우, 맵, 유닉스 여러 쪽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트워크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신이 좋아서 웹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보안성이 되어 있는 튼튼한 것입니다. 이 자바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JSP 서블릿이십니다. 감사합니다.